네, 아주 유익한 학회에서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김철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분당에서 관절 전문 병원, 바른세상 병원을 지금 20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게 뭐 그냥 저희가 임의로 붙인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인증받은 병원 중에서 진료의 실적이 합격이 되면은 이제 전문 병원이 되죠. 우리나라에 관절 전문 병원이 18개 정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고 요즘 대학병원에 전공의 문제로 의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뭐 한 30여 명 30명 가까이 되는 전문의들이 진료를 직접 전문의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절과 관련된 질환은 정부가 지정해 준 게 대학 상급 종합병원급에 어울리는 진료를 하는 병원이다 해서 전문병원이라는 자격을 부여한 거고요. 그런 관절 척추에 관련된 질환은 전문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바른세상병원에서 무릎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고요. 예, 무릎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뭐 이렇게 근육이 보이고 무릎 관절을 통과하는 힘줄, 그 속에 인대와 연골, 또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을 보면은 이게 무릎 연골인데 우리 하이알루로닉 그 연골 카틸리지라고 하는 건데 성분이 코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이 코나 귀 말랑말랑하니 코나 귀하고 똑같은 게 연골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갈라진 게 보이죠. 연골 그 연골이 손상되거나 노화돼서 이렇게 갈라지고 없어지는 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이 있어야 뼈와 뼈가 직접 충격을 받지 않고 마치 쿠션 역할을 해서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연골을 들여다보면은 연골이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연골 세포들이거든요. 이 연골 세포들을 먹여 살리려면 우리 몸은 모세혈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연골은 모세혈관이 없습니다. 또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연골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오래 뛰면 아파서 못 뛰겠죠. 하지만은 정상 건강한 사람들은 오래 달리기를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연골에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 여기 이제 연골 밑에 이제 이게 뼈거든요. 이 뼈에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는 뼈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들이 엄청 풍부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연골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오른쪽 사진같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동안에도 우리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성수대교 예를 드는데 성수대교가 철근이 썩어서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고 있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1cm씩 주저앉았다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다리가 왜 이렇게 많이 주저앉았지 하고 성수대교를 보수공사를 해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리가 무너졌는데 무릎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깎여도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날 연골이 없어져서 뼈가 노출되면 그때는 디딜 때마다 뼈에 통증을 느끼는 그 자극이 오니까 극심한 통증이 이제 막 시작이 되죠. 그럼 난 그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이제 처음 아픈 건데 이미 상당히 진행된 관절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언제나 모든 병원 초기에 고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그러더라도 고쳐야 된다. 그래야 말기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엉덩이 고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고관절은 무릎 관절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골반 안에 딱 볼과 소켓이라고 하는 그 구조로 들어있고 물렁뼈가 거의 없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릎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관절이죠.
관절이 크다는 거는 또 많이 쓴다는 거고 움직임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손상을 잘 당하고 그리고 붓고 물차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한 치료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대표적인 게 뼈주사 이런 치료로 하고 또 잠깐 아팠다가 금방 가라앉으면서 아유 낫나 보다 하는데 나은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걸 못 느끼다가 이제 말기 관절염이 오는 겁니다. 무릎을 아까 고관절은 골반이라는 소켓이 있고 대퇴골두라는 볼이 있어서 볼과 소켓이 딱 맞물려서 웬만하면 어긋나지도 않고 특별히 뭐 인대가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무릎은 종아리 쪽에는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고 그리고 대퇴골 쪽에는 공이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마치 우리가 볼링공을 이런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은 테이블이 완벽한 평평한 상태가 아니면은 낮은 쪽으로 굴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그 또 하나의 구조물이 첨가되는데 그게 바로 이 연골판이라는 물렁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 대퇴골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는 거죠. 거기에 속에 십자인대들이 있고 좌우에 인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으면 이 무릎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실제 모습은 이게 이제 연골판입니다. 이 연골판이 동그랗게 무릎을 잡아주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속에는 인대들이 잡아주고 있죠. 근데 무릎 관절이 그 처음에 아팠다가 저절로 난 것 같아서 병원을 안 가는데 그래도 꼭 전문의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한 달 이상 무릎이 계속 뻐근하고 뻑뻑하고 시큰시큰하고 그런다. 부어있다. 부었는데 이게 그냥 부은 게 아니라 무릎에 물이 찬 것 같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통증이 있다. 소리가 많이 난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거나 양반다리 하면은 비틀릴 때 통증이 있다.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수대교에 철근이 썩고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수대교 철근이 썩었는데 그걸 알고 그냥 방치했다가 다리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이걸 초기에 모든 병원 초기에 고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초기에 고쳐서 이 지금 보면 이게 인공관절을 하는 그 모습인데 제가 무릎 치료하는 지상 목표는 이 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수술만은 받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가 사실은 제 무릎 치료의 목표입니다. 결국은 이 수술을 받게 된다는 거는 제가 지인 거죠. 결국은 그 살릴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것도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부르거든요. 뭐 치아에서만 임플란트가 아니라 보강물을 이식해서 넣는 건데 이거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지상 목표입니다. 근데 고관절은 사실은 조금 괴사가 되면은 저는 고생하지 마시고 인공관절 받으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고관절 인공관절은 세라믹으로 돼서 세라믹과 세라믹이 만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모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고관절에 하면은 수명이 길게 쓰면 40년, 5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인 분이 골두 괴사가 왔는데 아직 젊으니까 인공관절 안 받겠다고 고관절 인공관절 안 하면은 쩔뚝거리고 삶의 질 떨어지고 허리 나빠지고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한 50대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하면 40년, 50년 쓴다 그러면 평생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무릎은 빨리 쓰면 10년 만에 닳아서 이 안에 이 보형물이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게 닳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잘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15년 정도 쓰고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65세에 해서 15년 뒤 80세에 또 수술을 하고 또 요즘 100세 사는데 95세에 또 수술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버티다가 하는 수술이 무릎 인공관절인데 더 좋기로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 초기에 고쳐서 말기관절염으로 어느 날 성수대교가 뚝 떨어지는 그런 거를 미연에 예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치료는 이렇게 주사 치료, 물리치료, 그 외 수술도 관절경 수술과 줄기세포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을 인공관절 받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히알루론산, 아까 안과 안과 교수님 말씀이 안구 건조증이 많다고 했잖아요. 안구 건조증 때 우리 인공 눈물 넣죠. 주성분이 뭘까요? 히알루론산이거든요. 무릎에 맞는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이고, 또 새로 나온 이 콘주란 DNA 주사입니다. 예, 밖에 부수가 있는데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연골이 어떻게 하면은 기계적 마찰을 줄여서,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이게 마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윤활유가 들어가서 기계적 마찰을 줄여서 이 연골이 닳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콘주란 주사가 2020년에 이제 급여 보험이 돼서 환자 부담 5만 원으로 맞을 수 있는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맞고 좋아지시고, 또 그거 말고도 히알루론산 주사도 6개월마다 건강보험이 되고 본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주사는 맞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될 때 좀 시큰거렸다 하면은, 옛날에 맞던 뼈 주사라는 스테로이드는 워낙 부작용이 크고 그 자체로도 물렁뼈를 녹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주사들은 기계적 마찰을 줄여서, 마찰이 줄면 자극이 없고 자극이 없으면 통증이 감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사들이 있다 알고 계시고, 그 외에 물리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부으면, 운동하고 부으면은 무조건 얼음찜질 해야 됩니다. 이걸 온찜질 할까 얼음찜질 할까 헷갈려 하실 때는, 부었다 하면은 얼음찜질,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했다, 얼음찜질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하다, 뭔가 뻣뻣하니 굳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온열치료 또는 반신욕 또는 사우나 이런 걸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전기치료 좋은데, 레이저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레이저 치료가 도움이 되냐면은, 레이저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열치료거든요. 우리가 핫팩이라는 찜질을 하면은 피부만 먼저 뜨거워지죠. 속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초음파 치료로 속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레이저라는 광선이 피부를 뚫고 속까지 필요한 곳에 열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놓치는 게 이 뚜껑뼈에 생기는 관절염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절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리 나는데 되게 간과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콘주란이나 히알루론산을 맞으면 이 마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골이 깎이는 걸 예방하고 통증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문제. 연골판이 찢어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볼링공이 계속 굴러다니면서 마모가 심해지겠죠. 그리고 대표적이고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전방 운동, 젊은 사람들한테 물론 많이 발생되지만, 운동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되면 무릎의 중심에 있는 흔들림을 방지하는 인대가 기능을 못하면, 이런 분들은 한 15년, 20년 후에 아까 말기관절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끊어졌을 땐 통증이 심하지만 3주 지나면 하나도 안 아파져요. 그런다고 나은 게 아니고 불안정의 극치를 보여서 결국은 말기관절염을 가니 고등학생 때 다친 사람이 40대에 말기관절염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의사가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끊어지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MRI 찍으면 그냥 늘어붙어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드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붓고 물 차는 거는 이런 염증이 계속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청소만 해내도 붓고 물 차는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다 간단한 관절 내시경 시술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나 심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돼? 그거 안 받고 방치하면은 더 무시무시한 수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십시오라고 제가 권해드리죠. 어쨌든 이런 만성염증, 말기관절염으로 가는 하나의 원인 질환이니까 미리미리 다 없애면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 다리가 O자다리다. 물론 O자다리가 30, 40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50대, 60대에 괜찮느냐? 운명적으로 내측 연골 관절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봤더니, 거울을 봤더니 무릎 사이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보인다.
말기 관절은 분명히 갈 운명을 갖고 계시니까 미리 윤활유, 콘주란이나 히알루론산 맞고 근육 키우시고, 그래도 불편하다 하면 이렇게 휜 다리를 교정하는 게, 이게 뭐 미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기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아까 근육 세션 나왔죠? 우리가 관절은 좋은데 근육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무릎 관절을 잘 움직여서 걸어 다니고 여행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을 키우는데, 근육 키우다가 관절염으로 저한테 종종 오세요. 이번에 갑자기 살 빼려고 스쿼트를 많이 했더니 연골이 거의 다 손상이 됐더라고요. 40대 후반 남자분이었는데, 어쨌든 관절은 마모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마모는 왜 됩니까? 자꾸 많이 써서 그런 건데, 근육을 키우겠다고 무릎을 자꾸 스쿼트를 뭐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관절이 나가니까 근육을 키우되, 무릎은 구부렸다 뺐다를 안 하고 하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무릎을 들고 버티기를 한다든지 옆으로 들고 버티기, 그런 운동을 해서 관절의 사용을 좀 줄이면서 해야 되고요. 근육을 키우면 뼈의 밀도가 유지되고, 그리고 관절이 항상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니까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다른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농사에 일하고 산에 가서 뭐 나무도 캐고 이런 육체적 노동이 많다가 현대인들은 다 PC나 핸드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근육이 다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 근육 세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근육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느냐가 또 관절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 좋게 해야 되고, 무릎 관절에 안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휜 다리, O자든 X자든 휘어 있다 그러면 운명적으로 관절염이 올 거니까 잘 챙겨야 되고요. 좋지 않은 습관, 제가 항상 하지 말라는 거가 쪼그리고 앉아서 오래 계시는 거, 무릎 꿇고 앉든 쪼그리고 앉든, 그 무릎에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축구나 이런 격한 운동은 안 하시겠지만, 대개 아까 연골판 십자인대 끊어지는 건 이런 운동 때문에 끊어지는 거니까 이런 운동 조심하시고요. 등산도 올라가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내려올 때 다 부상당하니까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은 거, 걷기 운동. 우리가 무릎 관절을 좋게 하고 척추를 좋게 하는 궁극의 목적은 걷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뛰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걸을 수만 있다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다녀서 더 삶을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를 위한 운동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등척성 근력 강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에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만약에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 타고 무중력 상태에서 산다면은 관절염 환자, 척추 질환 환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병을 만드는 거는 내 몸무게가 중력에 의해서 가해져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지 않게 하고, 몸무게가 늘지 않게 하면서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성인병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이 초가공 식품, 그 음식물에 있는 방부제, 착색료, 향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는 내추럴한 거를 주로 섭취해야지, 이런 가공식품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겠다. 연골에 좋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도가니탕, 물론 기름기 다 뺀 거, 뭐 이런 닭발, 족발, 콜라겐 덩어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연골에 좋고, 또 실제 이런 그 아보카도로 만든 약이 있어요. 잇몸에도 좋다 해서 이름도 뭐 잇몸이 튼튼하다는 표현을 넣었는데, 그런 약이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드시면은 매일 하나씩만 드시면 잇몸도 좋아지고 무릎, 연골도 좋아지고, 연골은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죠. 손가락에도 있고 뭐 다 있죠.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는 다치지 않는다. 다치지 않고, 다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증이 있을 경우는 이게 놔둬도 되는 건지 초기에 고쳐야 되는 건지 파악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다리가 피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시고요. 아까 쪼그리고 앉는 게 이런 좋은 짓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렸죠. 네. 시간 다 돼서 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